자, 봅시다. 각자 건강관리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럼 가능한 너무 과하게 몸을 혹사하지 마시소. 몸도 다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오고. 이제 막 이래보면 되나? 여러분, 감기 같은 감기 걸리도, 자력으로 낫는 건 거의 불가능한 나이 아이가? 맞잖아. 어떻게 병원 가고 뭐 해야 되지. 하루 이틀 푹 자고 이러면 낫는 거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 그죠? 좀 심하게 걸리면 항생제는 기보이고, 스테로이드가 때려야 됩니다. 그래 돼가지고. 저는 그죠? 의사들도 일부 몰지가간이지만도 스테로이드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요. 스테로이드 가지고 나이 들면 피부가 더 걸잖아요. 힘이 없어가 피부 썩 넘어온대. 그러면 어쨌든 상당히 안 좋아요. 마약이야, 마약이거든. 특히 그 시하고 군하고 경계제 이런 데라 의료보험 그거와 적격 안 받는 거 정해져 있거든. 근데 진짜 약사들이 그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갖다 보면 안 돼. 갖다 보면 낫긴 잘라. 줄서 참 연구할 줄 쓴다니까. 그 병원 그 약하면 잘 된다 하면서. 처방전 필요 없어. 그건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그 군지역과 몇 개 지역은 그 의료보험하고 관계없는 지역이 있어. 약국이. 그분들은 약 진짜 사각지대입니다. 강력한 마약자 씁니다. 여러분. 다 그런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일부겠지만 어쨌든 그지? 자기 부모 아니라고 갖다 부쁩니다. 낫긴 잘 나요. 벌떼 나쁜다 이제 벌떼 나쁜다. 그래 그 맛에 계속 가는 거야. 그 몸은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지만 일단 일부겠지요. 자, 46페이지 우리가 예치건고제도, 그지? 예치건고제도. 예치건 이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에 우리가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 일선 여러분과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은 매도인이 계약금을 가져가고 또 매수인도 매수인이 중도금 가져오면 매도인이 중도금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 가져왔을 때 매도인이 또 등기전 서류하고 필증, 그죠? 인감하고 필증을 가져와서 그와 법무사 직원이 한 분이 상주에 계실 거야. 그러면서 서류를 취합해 가지고 등기채 가지고 매수인한테 돈 붙여 취등해서 돈 붙여야 될까? 돈 붙이고 등기 필증은 중개사무소에서 받을래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받을래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등기가 마무리되고, 그죠? 그래 게 우리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일선 중개사무소에서 벌어지는 계약의 거의 99.99%는 이래야만 진행될 거야. 이래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했지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도 자기 매매한 물건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중도금까지 받았잖아. 요때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했다 칩시다. 가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등기에 걸리는 계약의 원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등기부의 접수가 우선입니까? 그럼요. 등기부에 접수한이 우선 겁니다. 접수한 자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중매매 발생했을 때 제1 매수인은 뭐랍니까?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의 원인은 제1 매수인이 빠르지만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1 매수인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도 일단 거래의 안전은 뭐단 말이에요. 좀 소홀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게 되잖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 안 주고, 그죠? 안 주고 뭐란 말입니까? 일정 기간 등 예치해 놓고 매수인의 돈하고 매도인의 이전 서류가 다 준비됐을 때 그때 동시행 관계로 매도인이 돈을 가져가고 매수인이 등기를 땡겨가면은 뭐는 보장되노? 그렇죠. 취지는 그죠? 거래의 뭐란 말입니까? 안전은 보장되겠죠. 거래의 안전은 보장되겠다. 오케이? 거래의 안전은 보장되겠다. 그 취지입니다. 별거 없지, 그죠? 안전은 예치건고제도에 우리는 그 건고는 반드시 예치건고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나? 실시할 수 있을 뿐이가. 실시할 수 있을 뿐이지 예치건고제도에 실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겠죠? 예치건고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죠? 그래 보시고.
계공은 계약 체결 시에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그래 보시고. 예치 권고 제도의 기간입니다. 뭡니까? 거래의 그죠? 계약의 이행이 그래. 계약의 이행이 계약의 뭐단 말입니까? 이행이 완료 시까지입니다. 예치 권고제 기간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뭐 먼저 하겠죠? 계약의 이행이 완료 시까지입니다. 계약 이행 완료 시까지입니다. 뭐 중도금 이래까지가 아니고 뭐다 계약 자체 이행이 완료됐을 때까지 그죠? 고려 보시고 이행 완료 시까지고. 그 예치 권고 제도의 대상 금액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의 대상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자 전부나 일부 다 가능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또는 일부 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말입니다. 계약금을 예치했다 해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또 설령 계약금을 예치 안 했다 하더라도 중도금부터 예치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는 없습니다. 고려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 계공은 뭐다? 우리가 계공은 뭡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 시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한답니까? 실시할 수 있답니까? 그렇죠? 실시할 수 있다. 거래 당사는 또 우리 조문사항은 없습니다. 거래 당사는 또 계공에게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조문은 없습니다. 일단은 계공만 이 조문에 딱 알아놓으시고. 설사 또 의뢰인이 또 요청하더라도 계공이 응할 의무도 없고 또 계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를 권고하더라도 의뢰인 또한 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권고입니다. 권고. 뭐 먼저 하겠죠? 전부 다 권고 사항이다. 그거 좀 알아놓고 접근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다음 계약금 등에 그만 예치 권고의 임의성입니다. 계공사는 뭐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 그거 줄쳐놓으세요. 정이 아니고 전자지. 계공의 안전을 보장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밑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그거 줄쳐놓으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세 칸 밑에 권고한답니까? 권고할 수 있답니까?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 거래 당사에게 계공사는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거래 당사는 계공사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 보시고 다음 예치 명의자 천천히 모르기 뭐였습니까? 이것도 요스탄 브레이크 타임 걸만한 게 특히 중개법은요 지금 또 이래 좀 쫙쫙 당기니까 또 따라오시는 건 좋은데 계공사가 뭐 의뢰인이 뭐 계공사 이래 자꾸 규정을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와 중개사무소를 지금 하신다 생각하면 제일 낫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자 이런 예치 권고 제도라는 것을 거래 당사한테 이렇게 권고했을 때 그 실시했다 가정하자. 그런 경우는 돈은 뭐다 어디에 맡기고 누구 이름 맡기고 지금 그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접근하는 게 낫지 규정으로 접근하시면 자꾸 양만 늘어납니다. 만약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했다 칩시다. 예치 명의자 있잖아. 그죠? 예치 명의자는 누구 이름으로 예치하느냐? 계공의 이름으로 예치해도 관계없고 또는 뭐다 뭐 6개 있잖아. 그죠? 기관의 이름으로 예치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계공의 이름으로 예치해도 되고 6군데 기관의 이름으로 예치해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우리가 6군데 기관 계공사 그리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간서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 옆에 뭐다? 협회라고 한 개 적어 놓으시겠어요? 공제사업자 옆에는 협회라고 한 개 적어 놓으시겠어요? 그 밑에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 그죠? 야들의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고 계공사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있어도 거래 당사자라든지 그죠? 우리가 고용인 그죠?
고용인의 이름으로는 예치를 못합니다. 거래 당사라든지 고용인의 이름으로는 예치를 못한다. 뭐 뻔하잖아,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매수인 명의의 이름으로는 예치를 못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돈을 예치할 때는 어디에 예치하느냐? 예치 기간입니다. 그 금융기관, 공제, 신탁업자 등, 등은 더 있나? 이게 다가 더 있잖아. 그래서 뭐다 최신간서라든지 보험회사도 제외가 포함입니다.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도 포함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도 포함된다. 그죠?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도 포함된다. 그죠? 고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 계공의 명의로, 이게 중요하죠. 꼭 이게 보면. 자, 야들 6군데 이름에 기관의 이름을 예치했을 때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공의 명의, 그죠? 계공의 이름으로 예치 시에는 의무 아닌 의무가 3가지가 발생됩니다. 계공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의무 아닌 의무가 3가지가 부과됩니다. 계공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우리가 3가지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뭡니까? 인출에 대한 동의 및 실비 등의 약정입니다. 인출에 대한 동의 및 실비 등의 약정입니다. 우리 예치 권고제도에 소요되는 실비는 통상 누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겠어요? 이전자겠어요? 취득자겠어요? 당연히 맞죠. 말이 예치 권고제도의 취지가 거래 안전 보장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뭐다? 매수인 보호 차원이지 매도인은 이거 하고 싶겠어, 솔직히. 안 그렇겠어. 그래서 우리가 예치 권고제도에 소요되는 실비는 뭐다? 우리가 취득자, 그죠?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리 관리 및 사전 인출 금지입니다. 이때는 누구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겠노? 그죠? 이때는 뭐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실비는 통상 예치 권고제도에 소요되는 실비는 통상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뭐다? 자기 통장과 분리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 조치는 뭡니까? 당연히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그 중에 한 군데 택일해 가지고 지급 보장을 세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택일해 가지고 지급 보장을 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은행, 공제, 신탁업자, 최신간서, 보험회사,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 이 6군데 공적인 기관의 이름을 예치했을 때는 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계공사 이름으로 예치했을 경우에만 이 3가지 의무를 부과시킨다. 그게 중요해요. 고려 보시고. 맞잖아. 따지면 이 거래 안전 보장인데 이 공적인 기관의 이름을 예치했을 때는 뭐란 말입니까? 속된 말로 뭡니까? 공적인 기관인 같은 경우는 그 은행 같으면 은행 명의지 은행 지점장 명의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관 이름이니까 돈을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 그죠? 근데 계공사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잖아. 개인의 이름을 외쳤을 때는 지가 마음 잘못 먹고 돈을 인출해버리면은 우리가 의뢰인의 돈은 상당히 고향에서 생선 맡기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간청에서는 계공사 네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는 후속 보완책을 강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가 자기 통장과 분리 관리, 그죠? 지급 보장, 실비 약정을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분리 지급 보장 조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게 계공이 죽어붙다.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통장에 돈 와 손들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85세, 90세 다 하지만 은행에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다는 하는 거죠. 보통 예고 몰라도 정기적 이런 건 본인이 안 주잖아. 사망해본 상속인 전원다가 다 포기해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찾습니다. 돈 안 주면 은행에 돈 안 준다니까. 어쩌나 그러더라고요. 참 노인들 그 문제는 참 그러니까 없이서야 무소유가 좋긴 좋아. 좋아 깔끔하게 저것만 그렇죠.
깔끔합니다. 어쨌든 뭐 돈 앞에 참 사람이 치졸하면 그건 참 안 당해봐 그렇지만 더러워 그죠. 원래 이번 주에 로또 대가 조용하게 살락할게는 잘 안 돼 싶은데 번호는 좋았는데 우리가 나는 아침 45개 심지뽑기 집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쫙 잡고 싶다. 그러고 아침 달리자마자 애한테 마누라고 딱 묻습니다. 2개씩 번호 찍으라 합니다. 딱 찍어 딱 삽니다. 그걸 그죠. 한 번도 안 되더라. 1년에 한 번 꼴 되는 게 5만 원짜리입니다. 2년에 한 번 꼴 되는 게 최대치가 5천 원짜리 자주 안 되더라. 나는 참 여행 좋아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그치? 다음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입니다.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이것도 이 말입니다. 요게 우리 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죠?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한단 말은 그죠? 사전 수령 기간 또는 뭡니까? 우리가 요걸 보증서 발급 기간으로 봐도 돼요. 보증서 발급 기간.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돈을 예치를 이제 예치 권고제로 이렇게 실시했잖아. 그죠? 전부든 일부든 어디 이 예치 기간에 돈을 맡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뭡니까? 돈을 이제 예치 권고제도를 실시를 했다 치자. 맞잖아. 그러면 한번 예치 권고제를 실시하면은 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나 아니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간이 별도 있단 말은 뭐고 사전에 수령하는 기간이 별도 있단 말은 얼마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그자? 그 생각을 해봐. 중도 인출이 안 돼버리면 만약 계약이 해지돼 버렸다. 그럼 국고에 기속하나? 개인 돈이야 개인 돈. 그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 인출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뭡니까? 여기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뭐란 말입니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확인서지. 이론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뭐다? 누구한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하겠노? 그죠? 예치.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 오케이?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은 뭡니까?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출시가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또는 자에 동안 쳐놓으시고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 뒤에 미리 수령에 줄점 쳐놓으서 미리 수령. 그자? 자,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이외의 내용은 나올 게 없습니다. 뭐 많은 것도 있으면 또 문제풀이에서 우리 지문함들이 가려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완판으로 이건 한번 던져보고 싶네. 잘 봐요. 계공은 계약 체결 시에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따라오지? 뭐 다시 합시다. 이 말 하지 마라. 다시 또 할게요. 계공은 계약 체결 시에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하였을 경우 자기 통장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져야 될 의무를 부과받는다. 이거 틀렸나 이 지문? 보라. 틀린 것 같아. 왜? 하양원을 믿겠다고? 그렇죠. 계약이 체결, 다 계공은 계약 체결 시에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치 권고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기 통장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져야 될 의무를 부과받는다. 그렇지. 이거 틀렸지. 그죠? 이미 틀렸대. 이거 지금 헷갈리고 맞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 많이 아프대. 그죠? 많이 아프죠. 나는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했다 그랬지 계공사 이름으로 예치했다는 전제를 안 달았잖아요. 맞잖아.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치권고 제도를 실시했다 그랬지 개공사 이름으로 예치했다는 전제를 안 달았잖아요. 이때는 이거 틀리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중개보수도 가기 전에 가볍게 문제 몇 개 풀까요? 책 한번 해봐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페이지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있는데 안 가오셨어요? 오늘 내준 거 풀까 그러면? 내준 거 중개보수 거라 가지고 이 앞에 것도 있는데 중개보수 거라 가지고 배우고 풀긴 나는데 중개보수를 그러면 다음 책가 어디서? 책가 와? 오늘 이거 또몇 명 갔는데 하나 더안 아픈데 뭐. 네, 아니 하나 둘 셋 네 명 안 갔네. 일단 내가 그냥 같이 볼래 그러면 같이 좀 보면 같이 말아. 같이 쉽게 하지 말까? 같이 보자. 같이 보고 몇 개 풀고 그지. 자, 깔끔하다 누나야, 그죠? 자, 우리가 몇 개라도 그래 풀어보고, 그죠? 다음 주 꼭 가와요. 딱 가오고. 봅시다. 204페이지 1번 한번 볼까? 그리고 이 책은 잘했네. 기출 말고 사설가 한번 잘 됐다, 그죠? 자, 이 법상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정규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론 수업 시간이니까 문제풀이 가볍게 답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때는 또 저는 스타일이 한 문항 가지고 20-30분씩 막 풉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때마침 만들어보고 쭉 그게 원래 맞거든요.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니까 기본 골격만 잡아 드리겠어요. 틀린 것은 자, 파트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냥 확인 설명의 시기는 의뢰시고 작성은 완성 시작하는 거. 전형적인 케이스지. 그죠? 개공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인 등에가 봐라 상태 줄쳐놓으시고 매도 임대 줄쳐놓으시고 요구할 수 있다 줄쳐놓으시고 결국 개공은 뭐다?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다를 건져야 돼. 모든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태에 관한 사항은 자료 요구 맞지? 그죠? 그 자료 요구는 의무가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노? 이전자 이런 거. 이 지문 하나 이렇게 많은 것을 내포한다 이 말입니다. 고려 보시고 문제풀이 참 중요해요. 다음 달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는 집에서 비대보지 마좀 다 오락해요 좀 그죠? 문제풀이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요.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확인설명서는 개공사만 서명 및 나름 이런 거 답 3보잖아. 설사 소공이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조심해. 이 말을 들어가면 돼. 만약에 이 페이지 204페이지제 그냥 잘 봐. 이러면 더 앞으로 또 문제풀이 끝장 봐야 되는데 204페이지 같은 경우 3번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말 아이가 자 당의 업무 있잖아 그자 당일날 그자 당의 업무를 수행한 그자 뭐 소공 이 단어 들어가잖아. 이 단어가 들어가 붙잖아. 그러면 이거 서명 날이는 뭐고 의무가 의무 아이가 의무가 돼본다. 지가 작성을 안 해도 이게 의무 돼본다 이 말이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 날인의 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이미 당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 전제가 뭐다? 서명 날인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당의 업무를 수행했는 그 자체가 서명 날인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경, 그 막말로 계약서라든지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확인설명서 작성은 한다가 할 수 있다가 이거는 또 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작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다? 서명 날에는 의무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나와 4번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훌륭하잖아. 그죠? 4번 맞나 안 맞나? 어이? 4번 맞지? 4번 왜 맞아요? 3번 틀렸으니까 그죠? 4번 다 맞겠지 그죠? 5번 이 봐봐 5번도 이 신경영 아이가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가 아니한 개공사는 확인서 3년이 맞는 말 대표잖아. 만약 공인전자센터에 보관했을 경우에 3년간 보존하는 건 또 틀리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신개정 패턴이야 이런 것들이. 오케이? 조심하시고 됐고 한 개씩 한 개씩 볼까? 이봐 7번 같은 경우에도 이 법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산이에요. 이거 답 뭐겠어요? 그래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대금액 이런 거. 만한가 이거. 8번 같은 경우도 봐. 이 법상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3개 설치했다. 이 법인은 얼마의 보증이야? 이건 5억 원 아이가. 만약에 5억인데 얼마의 금액을 추가하면 3억 되푸는 거야. 그런 것도 조심하시라 그자. 조심하시고. 다음 손해배상 9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원 이상 맞잖아. 그제? 9번에 그제? 9번. 2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의 본 설정을 해야 하나 맞지? 신고 의무 있나 없나? 그렇지. 그 답은 2번이잖아. 이런 것들. 그럼 중개법 만점 나올 것 같지 않나 여러분요? 바짝 해내. 내 이거 상태 안 좋은 거 별로 나불거리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기시다. 기시는 점수 나게 안 돼. 내가 해준 거에 양의 반만 소화시켜도 당일날 80은 넘어가요. 그것도 그만하면 문제. 난 또 양도 많이 안 주잖아. 또 많이 주나 돼. 이것도 여러분들 그걸 뭐 한다. 그걸 뭐해 막. 응? 잃는 게 아니라 독해 그래 이게 좀 약하지 그자. 한번 연락을 따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날씨 비 지지러운데 학원 올라가면 눈물 난대. 서글프고 안 그런가? 진짜 이런 데 몸도 자는데 찜질방 가서 심한 답죠 이런 데 짜장 쉬고 한입 자고 구운 계란 좀 먹고 자야 되지 그때. 찜질방 안에 음식이 별로 맛없으면 밖에 칼국수 하나 먹고 들어가면 되고 그자. 파전 하나 먹고 동동주 한 2잔 마시면 잠 잘 온대.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뜨거운 데 가면 심장증 안 좋아. 많이 먹지 말고 한 잔 정도 가볍게 혈액순환 먹고 한입 푹 자면 죽인다니까. 개운하대. 그래 보시고. 안 그러면 찜질방 가지 말고 목욕탕 가면 되지 뭐 그치? 송해가 그 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그 사람은 건강 비결이 3S 뭐 걔는 걷는 거, 지하철하고 샤워, 목욕하고 한 개 먹고 술은 아니다 희양. 술은 아니기라 희양. 걷고 또 샤워 잘하고 한 개 서브웨이 지하철 그러고 그좀 뭐 샤워하고 한 개 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건강 어쨌든 간에 그죠? 내보다 낫다. 그러면 저 정모년 한번 출연하는데 돈 2천만 받는다 한데 뭐 한 회당 2천만 원 카드 그죠? 내만 나은 게 아니고 많이 나았지 뭐 그죠? 에이가 참 그죠? 자 개공사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한다. 뭐 당연히 맞죠 그죠? 개공사는 사무소를 다른 이 나오자 봐. 중개행위 4번 별표 나올 거예요. 다 좀 헷갈렸잖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무소 제공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한 공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들이 이어지에는 해소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사망한 날로부터 그 뒤에 만자도 갚아 상황도 급반전이 돼. 당연히 틀리지. 폐업도 3년간 금지 아이가 그죠? 사망한 날로부터만 하면 틀리죠. 그지? 우리 시험은 내고 남은 인간들입니다. 그지? 조잡의 극치, 조잡의 극치다. 그러니까 당일날 여러분 잘 알되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다고. 그거 잘 알고 틀린다. 이거 희한한데. 시험 시간 되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뭐 한다 하면 있잖아 뭐 그렇지 않게 바꿔놨다고. 그 시험 패턴을 알면서 그래. 그 패턴을 공부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지. 다 알대 벗겨내. 막 그렇지 않게 바꿔놔보고 그래 다 틀렸어 입력한데. 그럼 그렇지 않게 바꿔 틀린 거 알면은 그 그렇지 않게 바꾸는 걸 잘 가려내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걸 그래. 저걸 알면서도 못 이긴 건 바보지. 그죠? 저게 작전을 다 저게 패를 다 깨뚫고 있으면서 그죠?
목숨 걸고 따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대 여러분요. 돼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208페이지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파트별 하나씩 다 봅시다. 이 법상 개공사의 금지 행위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거래 당사자 모두로부터 위임받아 쌍방대리지 그죠? 금지가 금지 아이가 금지지 그죠? 기가 찬다 그죠? 자, 거래 당사자 쌍방 이건 임목에 관한 임목의 매매업은 금지가 금지 아이가 기가 찬다. 자기야 임목이 중개 대상물이가 대상물 아이가 그 대상물의 매매업이 금지 아이가 맞잖아 금지잖아. 그렇지. 임목의 매매업이 당연히 금지.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 연습만 했는데 와 임목은 와 처음 나왔는 거라서 그렇나. 임목도 결국 중개 대상물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지 그죠? 다음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을 금지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를 업으라는 거 당연히 금지지 그죠? 증서예요. 증서 매매업이니까.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다른 출시가의 다른 개공사의 중개 출신에서 의뢰인 X에 납부 있어요. 이거는 의뢰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의뢰인 이외자와의 직접 거래는 금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고 다른 개공이나 뭐 제3자는 의뢰인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X에 납부 있으면 고래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만 금지고 리을은 금지가 아닙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우리는 뭐다 중개 보수 그죠? 중개 보수 풀고 뭐 시간 좀 되면 올 내준 문제 풀고 아니면 뭐 이런 수술 한번 풀어보이소 그죠?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중개 보수부터는.